뉴스 듣고 말하기, AI로 정리해서 읽기. 음성 쓰기 기능이 구글 도큐멘트 도구에 보면 한국어 설정은 도구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뉴스 듣고 말할 쓰기, AI로 정리해서 읽기. 오늘도 자드, 줌 AI 구글 도큐멘트 프로그램 리뷰를 좀 합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뉴스를 듣고서 말쓰기 한 후에 그 내용을 AI로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만약 내가 이걸 베트남어로 한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일단 한국 사람이 만약에 베트남어를 배울 경우에 과연 베트남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경험을 토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뉴스는 VTV 채널이 뭐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CTV가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뉴스 채널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어떤 뉴스를 내가 듣고 말해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나의 관심사가 이렇게 가는 관심이 생기는 흥미가 생기는 뉴스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서 이제 여행, 경제, 사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한국과 베트남 관련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어떤 변화, 뭐 사회 또는 뭐 날씨, 여행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뉴스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라는 특징은 중요한 뉴스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뉴스 채널 방송사마다 비슷한 형태로 그 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베트남 뉴스를 보통은 5분 안팎인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이제 듣는 뉴스 길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들었을 때 이제 나는 그 뉴스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100% 이해하고 100% 기억한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거의 마스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들었을 때, 뭐, 한 3, 40%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억 역시도 뭐 한 20%, 3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뭐 한두 번 듣고 나는 그 뉴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일단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단 중요한 어휘, 단어들을 자막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하고, 어차피 내가 그 뉴스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일단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뉴스에 관련된 단어를 내가 기억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이제 듣고 읽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 자체를 이제 좀 다르게 해서 말을 할 수 있다. 뉴스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뭐잘 이해도 안 되겠지만 아마 듣고 읽어도 그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 뉴스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리가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이런 뉴스가 있었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근데 이 뉴스를 활용해서 또 친구나 언어 교환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 교환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내가 말하면 이제 말쓰기를 통해 가지고 했으니까 아마 한 페이지 정도 쓴다 그러면 잘 쓴 거겠죠. 말로 한 페이지 분량을 그 뉴스에서 말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사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AI로 어떻게 이제 그 뉴스를 음, 기준 또 이제 내가 말한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좀 얻어서 그걸 다시 한번 읽고 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는 뭐 내가 흥미를 갖고 있고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니까 그 하루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뉴스를 갖다가 내가 듣고 읽고 말하고 정리한 후에 이제 한번 마무리로 읽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하나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그러면 두 개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 흥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정도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렇고. 그럼 AI를 어떻게 정리하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말한 걸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뉴스에는 제목이 있어요. 타이틀이. 제목만 가지고도 AI가 컨텐츠를 만들어줍니다. 훌륭한 거. 그러면 일단은 제목을 그대로 컨텐츠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뉴스에 사용이 되는 기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막 기사죠. 자막 기사가 이제 그라스프라는 확장자, 구글 확장자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우측 상단에서 이제 자막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막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개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컨텐츠를. 그래서 그걸 이제 AI한테 어차피 뉴스라는 거는 딱 정해진 사건, 사고, 주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 뭐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 세 가지 어떤 컨텐츠를 믹스한 거를 참고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딱 AI한테 요구하면 AI가 상당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나는 뉴스를 처음 듣고 읽고 할 때 이해도가 20 정도 돼요. 30 정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도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한 30에서 그 정도 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컨텐츠, AI한테 받은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읽는 동안에, 뭐 소리 내서 읽는데, 읽는 동안에, 음, 이해도가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니까 아주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50에서 60%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50% 이상만 넘어가도, 뉴스 이해도가 50%가 넘어가도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말하기 연습도 할 수 있고, 듣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휘나 어떤 내용도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뉴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 뉴스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만 1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는 그 단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 자체가 때에 따라서 반복되기도 하고 그것이 분석할 필요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 뉴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듣기 하고 말하기 연습을 하고 그 정보를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은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서 한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이제 베트남 뉴스를 가지고 듣고 읽고 말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또 그 내용을 읽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해도를 50% 이상만 저기 올려놔도 나중에 막 현재 언어 교환하면서도 그거 가지고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현지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 언어 교환하는 친구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현지 친구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서 내가 베트남어를 더 유창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베트남어로. 이게 한 기초적인 어떤 부분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뉴스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 거기에 AI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어, 이제 내가 이해도를 높인다. 어휘력도 높인다. 오늘은 뉴스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략 2페이지 분량 얘기를 천천히 얘기합니다. 음성 쓰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뉴스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뉴스를 듣고 읽고 그 내용을 음성 쓰기로 정리한 것을 다시 AI로 제목을 통해서 얻은 자료, 자막을 통해서 얻은 자료와 함께 분석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이제 집어넣으면 AI가 훌륭하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관심 있었던 관심 있었던 어쨌든 AI의 피드백은 놀랍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데 이제 놀라운 측면은 분석력 그다음에 그것을 컨텐츠를 단계별로 제목화하고 그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별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루틴이라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승전결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분석한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워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AI의 활용도는 일단은 특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AI 활용도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베트남어를, 타겟 랭귀지가 베트남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1년 7개월, 1개월 정도 접어드는 상황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 내가 베트남어를 중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의사소통만 되면,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외국어 학습에서 뉴스를 활용하고 여기에 AI 피드백까지 결합한 학습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와 효과를 가집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방법은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다른 언어에도 확장 가능한 접근입니다. 1단계, 관심 있는 뉴스 선택, 관심이 곧 동기다. 유튜브의 VTV, VN 플러스, 징뉴스 등 베트남 뉴스 채널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선택, 여행, 날씨, 사회변화, 한배, 경제관계 등 짧은 뉴스 3에서 5분 선택, 반복 학습이 소홀함. 반복되는 뉴스 주제가 많기 때문에 자주 접하기로 익숙해진다. 2단계 뉴스 듣기. 처음엔 30% 이해도면 충분하다. 처음 들을 때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연히 100% 이해 못해도 괜찮다. 30% 정도 이해해도 학습 시작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반복해서 듣고 그에 익숙해지는 것. 3단계 말하기 앤 쓰기. 내가 말하면 진짜 내 것을. 뉴스를 듣고 나서 핵심 단어 주제 정리,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말로 뉴스를 요약해서 말하기. 처음엔 쉽고 짧게 이 뉴스는 뭐뭐이다. 점차 다양한 표현, 문장 구조로 확장한다. 말한 내용을 간단히 써보기.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 말쓰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쓰지도 못합니다. 베트남어 자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음성 쓰기를 하면 그냥 소리를 베트남어로 말했을 때 바로 쓰기가 되고 내가 그 타이핑을 안 해도 소리를 가지고 구글에서 그 음성 쓰기가 타이핑 해주니까 그 단어가 이제 옳게 말해진다면 바르게 발음이 된다 그러면은 성조까지도 내가 이제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발음이 더 좋아질 수 있다. 4단계 AI 피드백. 세 가지 콘텐츠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AI는 아래 이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해 피드백 과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내가 말한 내용, 뉴스 제목, 뉴스 자막. 이 세 가지인데 일단 AI가 문법 표현 등을 교정한다. 틀린 표현 수정 자연스럽게 바꿔준다. AI가 제목만으로 요약 확장 가능하다. 이 뉴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동 자막 특출, 정확한 내용 가능하다. 루트 확장 프로그램으로 확보하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섞어가지고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컨텐츠가 나오니까 지금 내가 말한 내용, 뉴스 제목 자막을 바탕으로 뉴스에 대한 요약 컨텐츠를 만들고 AI는 맞춤형 요약, 문법 피드백, 어휘 정리를 해줍니다. 5단계 다시 읽기. 읽기와 말하기를 결합해서 AI가 만든 자료를 소리내어 읽으며 복습한다. 말하면서 이해가 올라가고 익숙한 문장이 되기 시작한다. 이해도는 20%에서 50에서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반복하면 뉴스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논리 구조에 익숙해진다. 효과 및 장점이다. 실전적 높은 어휘습. 뉴스에 나오는 표현은 실생활 공적인 대화에 유용하다. 반복 가능성. 뉴스는 동일 이슈가 반복되기 때문에 복습에 적합하다. 장기 기억. 내가 말하고 정리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화 확장력. 베트남 식구와의 실제 대화에서 이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누적식. 1년만 해도 베트남 주요 이슈와 가이드가 머릿속에 축적된다. 의미를 아주 잘해주는 외국어 학습의 루틴화 예시. 하루 1뉴스 루틴 30에서 20분, 뉴스 시청 1회에 반복 듣기, 핵심 단어 정리어의 요약 말하기 쓰기, 간단 쓰기, 말하기 쓰기를 한 번에, 그 다음에 어휘는 뭐 읽는 동안에 해결하고, AI 자막 말하는 제목 놓고 피드백 콘텐츠 정리한 콘텐츠 읽기 복습의 과정을 거친다. 확장.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똑같이 가능. 한국 뉴스, KBS, MBC, JTBC를 같은 방식으로 학습,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 단기적으로 양국 간 깊은 소통이 가능한 언어 문화적으로 발전. 음, 오늘은 뉴스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